네, 안녕하세요. 한자월드의 그랜드슬램 강사 오재호입니다. 네, 오늘도 21강에서 또 찾아뵙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의상에 좀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하고 똑같죠? 이 넥타이만 바뀌었는데 이게 다 제가 코디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면서 코디를 둘 수도 없고 보통 의상실, 오히려 의상실 값이 더 들겠죠. 이거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코디하는데 좀 매번 바꾸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럼 이제 21강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1강 들어왔습니다. 이제 기둥 주자 보시겠는데 기둥 예전에 기둥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기둥이든 집이든 뭐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 재질 뭐가 있죠? 나무 그렇습니다. 나무로 만들죠. 뭐 기계든 뭐든 다 만만한 게. 그래가지고 나무로 만들고요. 주자는 이 주인 주자를 써서 주를 읽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기둥이니까 나무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기둥이 좀 중요하잖아요.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이래서 이 이름의 주자 쓰시는 분들도 이 주자 많이 쓰세요. 그 윤동주 선생님 아시죠? 그 항일 하면서 그 바람과 별과 시, 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거 쓰신 분도 이 한자를 써요, 주자를. 그래서 기둥 주자. 이름에도 많이 쓰고, 이 좋은 뜻이니까 기둥. 그래서 보시면은 이 나무로 만드니까 나무목이 부수고요. 전주, 지주. 바람과 구름과 별과 시네요. 한 번에 생각이 안 나고. 그러고 지주, 주심, 사주팔자 할 때 이 주자를 씁니다. 네 가지 기둥이죠. 사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주자는 고을주예요. 물가주. 제가 그 고을주 설명드릴 때 이게 그 내천자에 점 하나씩 붙은 거잖아요. 그쵸? 이 점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모래톱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모래 같은 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그런 섬같이 비슷한 그런 형식을 띈다. 그래서 모래톱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모래톱, 그래서 뭐 국어 시간에 모래톱 이야기라고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정한 씨 소설인데, 그럼 이런 모래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는 안 쓰고 간단히 쓸 때는 이렇게 쓴다고 그때 또 설명드렸죠. 근데 시험이니까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때 제가 그 주의사항을 말씀 안 드렸는데, 시험에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꼭 정자로 쓰시라는 거예요. 시험은 항상 정자고요. 빨리 쓰실 때는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 써도 주라는 거 금방 알아보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물가 주자는 여기에 제가 무슨 가라고 그랬죠? 물가. 이 모래도 물가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내천이 물이니까, 그렇게 해서 물가니까 이 상수변을 씁니다. 그래서 물가. 주자는 이 주자를 써요. 오른쪽. 이 주자를 그대로. 그래서 물가주. 물가에 있는 이 뭐 모래톱이나 그런 땅을 말하죠. 이렇게 해서 물가주. 보시면 만주 아시죠? 뭐 만주사변. 네, 만주고 삼각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리 시간에. 미주. 미국을 미주라고 그러죠. 5대양, 6대주 할 때도 이 주자를 씁니다. 물가주. 물가라는 거. 물가니까 물수변이 부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고을주까지 같이 해서 패키지로 묶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주자, 배는 그냥 배를 볶는 거예요. 제가 그 부수 시간 설명드렸을 거예요. 배주자, 이게 그 제부수고요. 배 모양을 본다. 이게 배 머리고요. 이게 사람인가요? 그리고 이 가운데 배 모양. 그렇게 해서 배주자는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이게 훈훈으로도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이거 배 모양이잖아. 배주자. 금방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력, 편주, 각주구검, 편주, 강주. 각주구검 아시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막 한참 배 가고 있는데 칼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 칼 떨어뜨린 그 자리에 이렇게 뭐 표시를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지금 여기 밑에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표시를 해놨다. 그러고서는 항구로 다 도착한 다음에 그 떨어진 지점 해가지고 그 밑에서 찾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참 바보죠. 네. 바보를 나타내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 나타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그루터기 주인데요. 그루터기가 어디에 있죠 주로? 모를 자르면, 나무를 자르는 그 밑동을 그루터기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루주인데요. 뭐를 자른다? 나무. 그렇죠. 나무를 잘라야 그루가 생기죠. 그렇게 해서 나무
나무, 모기 붓으로 쓰였고, 주자는 이게 이 붉을 주자인데 여기서는 음으로 쓰였습니다. 뭐 그루터기 굵진 않죠. 그렇게 해서 나무, 모기 붓으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루주는 주식회사, 주식할 때 이 주자를 써요. 그루터기. 이 주식이 뭐 그 회사의 그루터기가 되나요? 그렇게 해서 그루터기 주자, 그루 주자를 쓰고요. 주주, 주권, 주가, 그리고 수주대토. 수주대토 아시죠?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어느 날 농사 짓는데 갑자기 토끼가 이 그루터기에 박치기라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이거 그루터기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이거 토끼 수백 마리 잡게 되고 그날부터 농사는 안 짓고 그루터기만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토끼 와서 또 이렇게 부딪혀서 죽어라 그렇게 해요. 그 우연한 일을 이제 자기는 계속 일어날 거라 그렇게 믿는 거죠. 이것도 물론 바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슬주자, 구슬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구슬도 그 왼쪽에 쓸 때는, 그리고 붓으로 쓸 때는 임금 왕자를 쓴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구슬하면 구슬옥인데 주로 임금 왕자로 쓴다. 점은 주로 생략한다. 원래 구슬 옥자도 임금 왕자였어요. 원래 임금 왕자였습니다. 이게 그 구슬 3개를 꿰 모양인데 이렇게 하면 임금하고 차이가 없지 않느냐. 네가 뭐 구슬 주제에 임금하고 똑같냐. 그렇게 해서 너 빨리 차별을 둬. 그러니까 아 그럼 여기 점 하나 찍을게요. 그렇게 해서 차별을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것도 임금 왕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슬을 쓸 때는 이렇게 임금 왕으로 썼다고 해서 이게 임금이 아니라는 거. 구슬의 의미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주자는 아까 방금 또 쓴 이 붉을 주가 여기서는 음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슬주. 뭐 여의주 아시죠? 여의주도 구슬이죠. 용이 울고 있는 거. 그것도 이 주자를 씁니다. 보시면요. 영주, 주산 아시죠? 이렇게 주판. 그리고 주령, 주옥, 뭐 묵주 그 스님들 뭐 불리시는데 그것도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해서 구슬주자. 이게 임금이 아니다. 임금이 아니라 원래 구슬인데 그 붓으로 쓸 때는 점을 생략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구슬주자까지 보셨고요. 다음 집주자 보시겠습니다. 집주. 집이면 부수가 뭐라고 그랬죠? 집이나 사당, 이 지붕. 그렇죠. 간머리 놓습니다. 간머리에다가 주자는 뭘 쓰냐? 이 말미암을 유자를 써서 주자를 나타내요. 유자인데 주자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좀 집 같죠? 집 모양. 집 창문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집 모양인데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이게 부수고요. 부수는 집에 관련된 거. 그리고 우주. 주로 우주에 많이 써요. 이 주자는. 딴 데는 잘 안 쓰이고요. 우주 쓸 때 우리 넓은 우주 있잖아요. 스페이스. 그때 이 주자를 주로 씁니다. 딴 데는 거의 쓰이는 걸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 주자는 우주에 이 주자, 집주자가 쓰인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게요. 아래 주자, 아랜다. 누구한테 아랜다 그러는 거는 좀 이 말씀어니나 이런 입구를 쓰고 싶은데요. 저도 막 쓰고 싶어서 막 쓸까 말까 했던 그 한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모습. 누구한테 아뢰는 모습. 그렇게 해서 이거 밑에 이 하늘천 썼는데 이게 뭐냐면 양쪽 손을 가리켜요. 손으로 이렇게 막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하늘이 보통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가 있죠. 뭐 글자 특성상 위에 쓰면 좀 이상해가지고 밑에 아무튼 쓰였는데 이게 하늘 나타내요. 하늘천이죠. 그렇게 해서 하늘한테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아 우리를 좀 보살펴 주셔서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하늘한테 아뢰는 그런 모양을 묻었다. 그래서 아랜다고 해서 막 입이나 뭐 그 말씀어으로 쓰시기 쉬운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 모양, 손으로 이렇게 떠받들면서 하늘에 그렇게 아뢰는 그런 모양을 묻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는요 큰 대자 여기에 있죠.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큰 대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랫주는 그 훈음으로 출제됐어요. 아무래도 이게 아랫주 아닌 것 같죠? 아랫다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입구나 뭐 그 말씀을 붙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아랫주고요. 협주, 취주, 탄주. 그러니까 그 연주할 때 음악 쪽의 주자는 이 주자를 주로 써요. 뭐 연주한다, 탄주, 뭐 합주할 때도 이 주자 쓰고요. 독주회 할 때 음악과 관련된 주자는 이 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뭐 아랜다는 게 아니라 그 음악으로 아뢰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아뢰 주자. 그렇게 쓴다는 거 아시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쇠돌릴 주자, 쇠돌린다.
뭘 불린다고요? 쇠를 불린다고 했죠? 그러면은 뭐가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 안 나오네. 네. 쇠를 불리니까 쇠금이 볼 수 있죠. 그쵸? 주자는 뭐냐? 이 목숨 숫자를 써가지고 주자를 읽어요. 이렇게. 수, 주 좀 비슷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쇠 불릴 주자. 뭘 불리냐? 쇠를 불린다. 이렇게 해서 부수는 쇠금이고요. 보시면요, 주물, 주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화 같은 거. 이 주물도 쇠를 녹여서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쓰고에 붙여서 만드는 거. 그리고 주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그다음 주형, 주화, 뭐 기념주화 아시죠? 그것도 그 쇠를 녹인 다음에 그 틀에다가 해서 붙여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쇠 불릴 주라는 거. 이렇게 쓴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준걸 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준걸이 뭐냐? 이것도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요. 무슨 준 뭐 아시죠? 아니면 이름 그냥 준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김준, 박준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준자들이 많이 쓰여요. 이 준걸이 무슨 뜻이냐면 재주나 슬기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재주가 매우 뛰어난 사람. 그리고 사람 이름에 부수로 쓰인다. 사람. 그럼 부수가 뭐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부수가 뭐죠? 예. 사람이 부수입니다. 그리고 준자는 오른쪽에 이렇게 써서 이게 준자를 많이 나타내요. 이쪽에 뭐 밭전도 붙고 뭐 다른 거 많이 붙거든요. 이런 설립도 붙고 하는데 다 준으로 읽어요. 이게 음을 나타내고요. 여기서는 그 재주나 그 슬기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니 부수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준걸준이라고 이게 훈음으로도 출제됐고요. 뭐 준수하다 그렇게 하죠. 준걸, 준용, 준엄, 준제도 이 준자를 씁니다. 아시고요. 다음에 쫓을 준자 보시겠습니다. 쫓는다, 누굴 쫓는다, 따른다 뭐 이러죠. 쫓을 때, 따를 때, 움직임 뭐 이런 거는 뭐를 제가 부수를 쓴다고 했어요. 따르고 쫓고 뭐 어디 가고 움직임을 나타낼 때 부수를 쓰는 거. 뭐 거리도 나타내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셔야죠? 그렇죠? 책받침이 뭐 가고 오고 뭐 움직임, 거리 뭐 이런 걸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준자는 존자, 높을 존자인데 음으로 해서 준자로 써요. 준. 이게 쫓을 준자, 쫓는다. 쫓으니까 이게 책받침이 쫓는다는 의미죠. 그렇게 해서 뭐 따른다는 의미 그렇게 해서 이게 쫓을 준자. 그래서 뭐 준수, 법을 준수하다. 준수는 이 별표 2개 있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그리고 준거, 이것도 그 명령 따위에 의거하여 따른다는 그런 의미고요. 준법 정신 많이 들어보셨죠. 법을 따르는 거. 그리고 준행, 준범 이런 것도 이 준자를 쓴다는 거. 쫓을 준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금이 뭐라고 했죠? 버금을 어디에서 설명드렸냐면 버금 아자에서 설명드렸어요. 버금 아자가 기억하시죠? 기억나시면 써보세요. 한번 연습장에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 그 무덤을 묻었다고 했어요. 무덤을 묻었는데 왜 이게 버금이냐? 아무리 뭐 진짜 금은보화를 주고 뭐 몇십억을 준다고 해도 죽음은 버금 아니냐. 이승이 으뜸이지. 그쵸? 아무리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뭐 그렇게 제가 또 그때 말씀도 드렸는데 이승이 으뜸이지 뭐 지금 죽어서 아무리 뭘 한들 진짜 이승만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버금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버금이 으뜸 다음, 그러니까 그 다음 2등입니다. 2등. 여기서 왜 이렇게 썼느냐, 예전에 그 한잔 상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산도 산모를 하나면 될 걸 3개로 또 하고 그 강물 흐르는 것도 내천도 이 한 줄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3줄기 해가지고 이렇게 내천자도 쓰고 뭐 그런다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3명인가요? 3명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 그 사자성어 중에 3인성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한 명으로는 못 만들고 3명이서 그렇게 저기 호랑이가 있었다 그래야 믿는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3명 정도는 말해줘야 이제 호랑이가 있다는 걸 믿는다 뭐 그런 얘기인데 거기도 그렇고 그 논어에 보시면은 3인행이면 필류 아산이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3사람이 가면은 길에서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3을 좋아하는데 여기서도 3입니다. 그러니까 3사람이 가고 있어요. 지금 길을 3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3사람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중간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 3사람이 가고 있는데 중간은 하고 있다. 근데 그 3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버금.
이 세 사람 중에 2등이 누구예요? 이 두 번째 가운데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게 꼴등이고 이게 첫째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사람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으뜸이고 이 사람은 버금이다. 둘째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중에 중간 사람, 버금중. 그렇게 해서 버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것도 저만의 그런 설명법입니다. 딴 데는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또 막 책 뒤지고 막 연구를 했는데 별로 연구한 것 같진 않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버금중, 이거는 후능으로 나왔으니까요.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사람이 부수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버금이니까 이 버금 한자랑 같이 외워두시라는 것도 또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개, 뭐 중개사 아시죠? 공인중개사한테도 이 중자를 쓰고요. 그리고 중형, 백중, 중재, 서로 중간에서 뭐 그 의견을 조율해 주는 거죠. 중재. 그리고 중추절, 중매, 그리고 뭐 중매서 한다고 그러죠. 그때도 이 중자를 씁니다. 버금중.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세가 뭐냐? 증세는 보통 병이죠, 병. 증세가 뭐 어떻게 나타나는데, 뭐 어디 뭐 기침 나고 목 아프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증세가 병입니다. 그럼 병하고 관련된 부수는 자 쓰시고 있으시죠? 저도 쓰겠습니다. 병지럽, 이게 병하고 관련돼 있다고 했어요. 병. 그리고 증자는 정자랑 비슷하죠? 정자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증세 무슨 증 할 때 병지럽 쓰고요.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갈증, 이 목마른 증세잖아요. 아 목말라. 증상, 후유증, 뭐 교통사고 같은 후유증이 심하죠. 그리고 염증, 뭐 증상 할 때 이 증자 쓴다는 거. 금방 아시겠죠? 이런 여기에 발음 정자가 증자로 읽는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일찍 증자 보시겠습니다. 일찍증, 일찍이 뭐냐? 일찍이 부사죠. 부사면 뭐라 그랬어요? 설명드리기 힘들다. 또 나왔네요. 나올 게 나왔어. 일찍증 뭐냐? 이게 제가 일단 쓰고 설명드릴게요. 여기 위에가 없죠?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그릇에 물을 담은 거예요. 그릇에 물을 담고 이 위에는 이 뭐죠? 구멍이 뚫린 거예요. 구멍이 뚫리고 이게 김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이렇게 뭐 덮은 것 같이 그렇게 쓴 건데 김이 막 올라가요. 이게 뭐냐? 시루를 나타내요. 뭐 시루가 뭔지 아시죠? 떡시루를 이렇게 썼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뭐 음을 빌려서 일찍이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다르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떡가게 새벽에 지나보셨나요? 제가 이 강의를 찍으려고 새벽에 찍는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집에서 한 4시 좀 넘어서 나와요. 근데 그 시간에 나오다 보면 떡가게는 열어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새벽에. 그렇게 일찍 엽니다. 일찍. 떡시루, 떡가게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새벽에 혹시 나오실 일이 있으면은 한번 가다가 떡가게 한번 보세요. 항상 일찍 나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해서 그 시루 증자인데 이게 일찍이라는 의미. 왜냐하면 떡집이 일찍 나온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새벽에 나와보세요. 자,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야 그거를 빨리 습득하거든요. 그냥 그래 떡집 일찍 나오겠구나 그냥 그렇게 쓰시기보다 진짜 새벽에 뭐 새벽 운동을 하시거나 새벽 공부를 하시러 나오시다가 보시면 진짜 떡집 일찍 나온다 이렇게 경험을 하시면은 금방 더 받아들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시고요. 이건 일찍 증자 훈으로 나왔으니까 외워두시고요. 일찍 증은 일찍이니까 일찍 뭐가 뜨죠? 해가 뜨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해로 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는 뭐 물 담은 그릇이랬다가 해냈다 이 뭔 소리냐 막 또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때 달라요. 네. 이때는 해일로 밑에 위에 뭐 다른 건 긴 일리는 없잖아요. 이렇게 긴 모양 아니면 요 가운데 있는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그냥 밑에 있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막 계속 지웠는데 계속 나오네요. 그냥 써놓을게요. 이렇게 쓰고 제가 다른 거를 설명드릴게요. 미울 진짜 밉다. 사람이 밉습니다. 너무 미워. 그럼 어떻게 하죠? 어디가 뭘로 해서 미워지는 걸까요, 사람이? 이 마음이 미운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진짜 너무 미워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피하고 사람을 그러죠, 그 사람을. 미운데 자꾸 막 불러들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미워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마음 심을 이렇게 부수를 씁니다. 마음 심을 부수를 쓰고요. 진짜는 이거 그대로. 제가 지웠다 다시 쓴 또 이유가 있죠. 네. 재활용하려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딱 붙였습니다. 네. 미울층, 미워할층.
그렇게 해서 어디로 미워하냐? 마음으로 미워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후는 문제로 나왔고요. 보시면은 증오, 아주 사무치게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 아우 나는 널 증오해, 뭐 이러면 진짜 미워하는 거죠. 가증스러운 거면 이렇죠. 애증, 증오하는 막 이러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줄 증자, 준다. 남한테 줄 때 뭐를 주죠? 물론 뭐 손을 이용해서 주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뭘 주냐예요. 뭘 주냐인데 주로 저는 현금을 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저도 현금을 제일 좋아해요. 선물 중에 현금을 너무 선물인가요? 아무튼 현금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도 현금을 줬나 봐요. 사람이 줄 때 현금을 줬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줄증자는 현금, 돈은 뭐냐? 돈 하면 조개패죠. 거기에 증자는 또 오른쪽에 이거 이렇게 쓴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줄 때 뭘 주냐? 현금. 현금을 줘라. 쇼미 더 머니, 현금을 줘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른쪽에는 이 증자 아시겠죠? 이렇게 증으로 읽는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기증한다고 그러죠. 뭐를 장기도 기증하고 뭐 기념품 같은 것도 기증하고 하는데, 그리고 증정, 증여세도 내죠 사람들. 그리고 추증한다고 할 때도 이 증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찔증. 이건 완전 제가 뭐 요리 교실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찐다는 건 뭘 어떻게 찌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찔 때는 일단은 물을 부어요. 뭐 만두나 뭐 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물을 붓습니다. 일단 물을 붓게요. 제가 물을 붓고요. 밑에 뭘 깔아요. 이렇게 안 달라붙게, 만두 같은 거는 밑에 뭘 깝니다. 이렇게 밑에 뭘 깔고요. 찌는데 뭘 찌면 불이 있어야겠죠. 불 없이는 못 찌죠. 물을 그냥 뭐 템비추로 찌는 못 찌죠. 절대 불이 있어야 찝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불을 해놓고요. 위에 뚜껑 열어놓으면 또 안 젖어요. 이 수분이 다 날아가니까 수분이 이렇게 머금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뚜껑을 덮고, 그리고 또 맨 위에 덮는다는 의미 뭐가 있죠? 제가 덮는다는 붓으로 계속 설명드렸는데, 덮다, 뭐 감추다 이럴 때 생각나셨나요? 그쵸? 풀로 덮어요. 풀로. 그럼 끝. 오늘의 요리 강좌 끝. 완전 요리 강좌 됐는데 찔증자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해서 찌니까는, 근데 불도 중요하지만 이 덮는 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 수분 다 빠져나가고 이거 맛있게 안 쪄져요. 그러니까 이 덮는 게 중요하다. 풀초가 부수고 이게 불이 부수가 아니라는 거, 그거 좀 주의해 주세요.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리고 요 위에 뚜껑이 있다는 거. 요 물수만 쓰이는 게 아니라요. 여기 물수 이 뚜껑이 이렇게 요런 뚜껑이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유념해 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찐다는 그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찌지? 맞아. 물 붓고 밑에 바닥 깔고, 그 다음에 불로 떼고 위에 뚜껑 덮고 또 그 위에 덮는다는 의미의 풀 덮고 이러면은 맞아. 만두 그런 게 잘 쪄지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금방 외우시겠죠? 그렇게 해서 찔증자, 증발, 한증맛 아시죠? 한증맛 뭐 그럴 때 쓰고요. 수증기, 증류수 그런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뭐냐면요, 갈짓자는 뭐 제가 이게 부수 시간에 중요하다고 그러면 설명을 드렸어요. 갈짓자로 간다 그러잖아요. 막 지그재그로. 주로 좀 한잔 하신 분들이 막 갈짓자로 이렇게 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의 부수가 뭐냐, 제가 뭐 그때 부수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하다고. 점이 아니라 요 오른쪽에 뭐 삐치는 거, 삐침벽입니다. 삐침벽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이거 이렇게 쓰는 거다만 아시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갈짓자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지상정, 좌지우지, 이거 주로 이거 하나만이나 간다는 의미로 주로 안 쓰고요. 어조사나 그런 의미로 주로 쓴다는 거. 좌지우지 뭐 이런 때만 가다는 의미고요. 나머지는 뭐 인지상정은 간다는 의미가 아니죠. 사람 의의 의미도 있고요. 그런 때 많이 씁니다. 문장에서 알아두시고요. 다음 가지짓자, 가지친다. 어디서 가지가 뻗어나오죠? 주로 어디에 가지가 있어요? 가지. 뭐 보라색 가지 아닙니다. 먹는 가지 말고요. 이렇게 뻗어나오는 가지. 뭐가 있죠? 어디서 뻗어나오죠? 그렇습니다. 나무에서 뻗어나오고, 짓자는 이렇게 읽는다. 이렇게 해서 가지짓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지지도 이 훈으로 축제됐으니까요. 보시고 가지지, 이 나무니까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지역,
금지오겹 아시죠? 그 막 애지중지하는 거. 그리고 적지. 금지오겹이 그 아주 귀한 그 자식이나 뭐 손자를 나타내요. 그래서 진짜 금지오겹같이 키웠다 막 그러죠. 저도 금지오겹같이 컸는데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만지, 진짜 다만지. 이것도 또 나왔죠. 뭐가 나왔나? 부사가 나왔죠. 네, 다만지. 다만지 뭐냐? 이게 뭐냐면은 다만하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다만 뭐 그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뭐 설명하기도 힘든데 아무튼 이게 입구예요. 입이고 이러면서 그 입에 김, 휴, 한숨같이 한숨 그런 모양을 이렇게 본떴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만. 그렇지만 다만 하면서 뭐 말끝을 보통 흐리죠. 그쵸? 보통 흐리는데 그렇게 해서 다만을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어거지 같은데 이해해주세요. 보통 이게 뭐 음을 따왔다 그러는데 그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드시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일부러 제가 막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자꾸 그 연관성을 계속 짓는데 가끔 막 안 지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때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게시판이나 거기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강의나 이 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부탁드려요. 그렇게 해서 부수는 입구고요. 입구가 부수고 다만지. 그래서 단지 아시죠? 지금도 이게 한글로 하시는데 한자입니다. 지금 강의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시고 지금 그렇게 하시고 다음 못 진짜 보시면 못이 뭐냐? 이 박는 못이 아니라 연못입니다. 연못은 뭘로 되어 있죠? 연못 보시면 물이 고여 있죠.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근데 연못이 그렇게 막 넓고 호수 같진 않죠. 그냥 어디에 고여 있어요. 물이 조그만 이런 움푹 패인 땅에, 그쵸? 땅에 고여 있죠. 땅에 고여 있어요. 연못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아가지고 이렇게 딱 움푹 패인 그런 땅에 고여있는 물을 말하는데요. 이걸 합쳤는데 이게 땅이 좀 어차피 요것만 봐도 땅인 거 안다 너. 그러니까 너는 좀 빠져. 너 빠지고 얘를 이 물이 중요하지 연못이 뭐 땅이 중요하냐. 땅은 뭐 밑에 가라져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얘를 여기에 탁 붙여서 합쳤어요. 그렇게 해서 연못 지자가 물수변에 이 야자 어조사 야자를 쓰고요. 이 물수변 삼수변 부수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금방 외우시겠죠? 이 물고인 땅인데 땅보다는 물이 중요하니까 땅은 버렸다, 붙였다. 그렇게 해서 연못이 됐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은 전지가 뭔지 아시죠? 그 배터리가 전지인데요. 이것도 안에 막 물 고이죠? 물이 고이나요? 못 보셨죠? 그 화학 시간에 보면 그 배워요. 그 뭐 전해질이 어떻게 바뀌면서 그 물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고 저수지, 연지, 주지, 육림, 천지 그때 이 백두산 천지 아시죠? 그때도 이 못 지자를 쓴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딜지 늦을지인데요. 더디다 늦다. 여러분 느린 동물 뭐가 예상되세요? 거북이 말고요. 예전에 그 농경사회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천천히 막 우직하게 가는 거 뭐가 있죠? 우직하게 가는 거 그 소가 있죠. 소 그렇게 해서 소를 쓰고요. 이거 그냥 소가 아니라 코뿔소예요. 무소. 이렇게 해서 무소서인데 무소가 코뿔소라는 뜻이에요. 무소서 이렇게 해서 뭐 근데 보시면 이 소를 이렇게 끈으로 해서 이렇게 끄는 그런 모양이죠. 소가 이렇게 뭐 달구지인가요? 뭐 그걸 끌고 가는 그런 모양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더디게 나아가는 거죠. 간다, 뭐 나아간다, 쫓는다 그런 의미의 부수 뭘로 쓴다고 했죠 제가? 그쵸. 책받침이 간다, 뭐 움직임, 그리고 뭐 거리, 뭐 쫓는다, 따른다 그때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여기도 이걸 붙여가지고요. 이 부수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딜지 늦을지 뭐가 느리냐 옛날 농경사회에서 물론 거북이도 느리긴 하지만 여기서는 소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가 좀 느릿느릿하니까 그 움직임을 보고 느릴지 더디다 더딜지 그렇게 해서 이것도 수능 문제로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지체, 지둔, 지각 여러분들은 안 나시죠? 여러분들은 워낙 성실하신 분들이 안 나시는데 지각도 이렇게 쓰고요. 지지나 지지부진할 때도 이렇게 좀 느린 걸 지지부진이라고 그러죠. 진도가 안 나는 거, 지연된다, 열차 지연, 그럴 때도 이 지자를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는 느린 거는 소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소가 가는 거를 느릿느릿 가는 소를 연상하시면 이 더딘 지자를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압할 진자인데요. 진압한다. 뭘 진압하려면은 주로 뭐를 가져가야 될까요? 요새도 그렇지만 막 무기를 들고 가죠. 요새는 막 총을 쏘고 이러는데 예전에는 무기를 들고 가서 막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뭐 청동기 문화 있는 데는 철기 문화가 막 앞섰죠. 그 무기가 더 신식이라 청동기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무기를 나타내는 게 뭘까요? 무기는 주로 뭘로 만들죠? 쇠로 만들죠. 제가 막 뭐 예리할 예자나 둔할 둔자 때 무기를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무기가 좀 날카롭게 선 모양, 이거는 좀 무기가 둔해가지고 많이 써서 달아져서 둔해진 모양, 그걸 본떴다고. 그래서 그때 무기와 관련된다, 이 금자는.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쇠금인데 이게 단순한 쇠가 아니라 무기예요. 무기를 가지고 진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무기의 의미라는 거 아시고요. 진짜는 오른쪽에 참진짜. 참된 무기는 아니고요. 그냥 음으로 썼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무기를 가지고 와서 진압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쇠금, 유수라는 거 아시고요. 보시면요. 진압할 진도에서 진정, 진압, 진화, 진통제 아시죠? 이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거. 통증을 이렇게 진압하죠. 그리고 또 진해 아시죠? 벚꽃 축제로 유명한데 거기도 이 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진압한다. 거기 보면 해군기지도 많죠. 그렇게 해서 이 진자를 쓴다. 여기에 있는 쇠금은 무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까 설명드린 날카로운 예자나 무딜 둔자, 둔할 둔자도 같이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베풀 진자인데요. 베풀 진자는 뭘 베푸냐? 그 위에 진칠 진자랑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진칠 진자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헷갈리시기 쉬우실 텐데 진칠 진자는 이 언덕이죠. 언덕에 이 수레를 가득한 거예요. 수레가 보통 제가 짐만 나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전쟁을 수행하는데 탱크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배 있잖아요. 무리 배자에도 이 밑에 수레 버자를 써서 이 수레에 타는 사람이 한 무리의 사람이 탄다. 그렇게 제가 그때 설명드렸는데요. 여기도 전쟁용 수레예요. 전쟁용 수레가 쫙 언덕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양을 이렇게 썼고요. 그거랑 구별해서 이거는 베풀 진자인데 동쪽 언덕에 뭐가 있을까요? 동쪽 언덕, 새벽에 해가 떠오르죠? 해가 햇살을 비추면서 이렇게 베풀죠? 햇살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덕에서 동쪽 언덕에 뭐가 있냐, 아침에 해가 베풀어진다, 햇살이.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그래서 진부하다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낡아서 새롭지 못하다. 또 너무 의견이 진부하다 막 이러죠. 그리고 진술, 진정서, 진열할 때 이 진자를 씁니다. 베풀다, 진열. 이렇게 베풀어서 놓는 거죠. 진열하는 거. 그리고 다음 떨칠 진자, 떨친다. 떨치는 건 뭘로 떨칠까요? 사람이 어떻게 떨쳐내죠? 사람 떨쳐낼 때, 떨칠 때.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떨치는 거. 손으로 떨치죠. 손으로 떨쳐내니까 손수부수. 그리고 진자는 이게 조개를 나타낸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음으로 떨칠 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떨친다. 이렇게 떨쳐내는 것도 있지만 좀 흔들림을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진동이나 그런 때 이 진자를 씁니다. 아니요. 진폭 아시죠? 이 흔들리는 폭, 이걸 진폭이라고 그러는데, 지진 아닙니다. 그리고 부진, 진음회 아시죠? 이렇게 좀 진흥시킨다. 부진하다. 요새 실적이 부진해 이럴 때 좀 떨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이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의뢰진.
우레진자 보실 텐데 우레가 뭐죠? 그 천둥이죠. 그럼 그 기상현상은 뭐를 쓴다? 기상현상의 부수. 기상현상은 제가 이것도 엄청 말씀드렸어요. 비유, 그쵸? 그리고 이 진짜 내용 그대로 밑에 음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써요. 부수는 당연히 기상현상이니까 비우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우레진 이게 또 푸는 문제로 나왔고요. 내진, 뭐 내진 설계 아시죠? 그러니까 그 우레 여기서 지진을 나타내요. 지진 그렇게 해서 진노, 진동, 지진, 진폭 할 때 흔들림의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진은 그 땅이 우레 땅의 그런 그거죠. 우레가 그 뭐라고 했죠? 천둥. 그러니까 땅의 천둥. 땅이 천둥 번개 막 치는 거예요. 그거를 지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진이 많이 없죠. 일본엔 지진이 엄청난데 그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진이 많이 없다는 게. 지진 참 무섭죠. 저도 일본 갔을 때 한번 느껴봤는데 그때는 뭐 진짜 진도 한 1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도 막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막 몸이 움직이는 게 참 무서워요 진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조카질. 조카를 주로 여성으로 봤어요. 여성. 왜 여성으로 봤냐? 뭐 저만의 설명인데 물론 여성분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 남존여비 아시죠? 남존여비 사상에 물들어 있다. 그리고 한자는 그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외우셔라. 제가 그 책 첫머리에 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카가 나보다 높은 경우가 거의 없죠. 보시면 뭐 개 중에 있어요. 좀 형제 많으신 분들은 진짜 조카가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조카가 자기보다 어려요. 그쵸? 자기보다 낫다는 거는 남존 여비, 여자가 낫죠. 그렇게 해서 보통 그렇게 해서 여자를 씁니다. 조카가 나보다 낮으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조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렇게 해서 이 여자를 쓰고요. 이 질자는 질에서 지 해가지고 이게 조카 질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질자라고 해서 여자 조카만 나타내진 않고요. 남자도 같이 나타내요. 뭐 생질이라고 그게 남자 조카인데요. 그렇다고 그게 여자는 아니죠. 그쵸? 여자도 보시면은 한자 여자도 여자라고 해서 이게 아들자라고 해서 이게 전부 남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자체가 여자인데 그것처럼 이것도 그냥 조카의 의미지 여자 조카는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조카질이 이게 푸는 문제로 별표 2개 보이시죠? 엄청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질부, 진력, 숙질, 당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병질자 보시겠습니다. 병질, 병과 관련되어 있다. 병과 관련되어 있다 뭐가 있죠? 자, 지금 동안 쓰시고 있으시죠? 병과 관련되어 있다. 병. 자, 바로 쓰겠습니다. 병질업, 그쵸? 병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질은 여기서 이 신자인데 질자로 읽기도 하고요. 이게 좀 퇴치법도 가끔씩 나오죠. 뭐 그 습자도 이 물에 말리는 법까지 막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병질자니까 부수는 당연히 이건지는 아시죠? 다 설명 안 드려도 아실 텐데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신대 진로도 읽기도 하고 이게 퇴치법이에요. 여러분들 의사 할 때 의자 아세요? 의자?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도 지금 화살시가 들어가 있죠. 화살시가 들어가 있고 이것의 약자는 심지어 이렇게만 써요. 이거의 약자가 이겁니다. 화살만 나타내요. 그렇게 해서 약자가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 예전에 뭐 화살 같은 그런 촉으로 그런 고름도 짜내고 뭐 그런 의료 도구였다고 그래요. 화살이. 그러니까 진짜 큰 화살로 막 이러진 않았겠죠. 조그만 그런 화살 친 아시죠? 그 한방에 침같이 그런 화살 모양의 그런 걸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아예 그런 치료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화살을 그런 걸로 치료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음으로도 외우셔도 되고요. 그 치료법으로도 외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병질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차례질자. 차례는 뭐냐? 차례는 제가 전에 뭐 역사 그런 거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별을 주로 나는 별을 주로 그 차례를 많이 정했나 봐요. 별을. 그렇게 해서 별을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나잖아요. 그쵸? 그 논에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쫙 일렬로 이렇게 나 있고 그리고
이걸 배에서도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모양을 보고 이게 벼가 들어가면 차례의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역사할 때 이 지낼 역자도 위에 이 벼가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이 곶집에 벼를 이렇게 차례대로 쌓아둔다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거의 의미도 그 차례대로 기록한다고 해서 역사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벼의 의미 중에 차례와 관련되어 있는 의미가 많다. 이걸 보셔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벼와 보시면 차례와도 관계가 있구나. 거기에 질자는 이 실자를 써서 실이랑 질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음을 나타냈고요. 결국 이 벼화가 차례를 나타내니까 부수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질서, 질곡. 질서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질서 잘 지키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질은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자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막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시니까 저도 막 강의할 의욕이 납니다. 벌써 막 이거 세 자밖에 안 남았어요. 21강도 빠르네요. 빨라. 다음 잡을 집, 잡는다. 이거는 그냥 제가 써드릴게요. 일단 이게 뭐냐, 이거 뭐 환, 행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걸 떠나서 여기서는 이게 손을 나타낸다고 해요. 양손을 나타내고, 이거는 뭔가 그 쇠고랑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여기서는 그 다행이라는 그런 의미는 버리시고요. 그렇게 해서 두 손을 이 쇠고랑으로 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잡죠, 사람을. 그 범인을 잡을 때 수갑을 채워서 잡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두 양 손에 쇠고랑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집, 그렇게 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수는 죄송합니다. 이게 부수는 여기 위에 뭐 잡는 거랑 흙이랑 별 상관은 없죠. 흙을 이렇게 잡나요? 그건 아니고 여기서는 흙토가 부수고요. 부수 주의하세요. 이것도 틀리실 수 있어요. 흙토가 부수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집념, 집필, 이 붓을 자꾸 쓰죠. 그러니까 집필, 집착한다. 집행유예, 집무, 그 업무를 잡고 있는 거죠. 집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마지막 징 두 개를 보시겠습니다. 징한 징. 징자 두 자를 마지막으로 보시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징자인데요. 제가 미리 써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벌써 많이 본 자 같죠? 뭐죠? 작을 미자를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다 똑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밑에가. 그래서 이게 뭐냐, 산에 비유를 했다. 길에서 이런 막대기 하나가 얼마나 작냐, 이 산에 비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산은 거기에 비했는데 여기는 이 산을 왕에 비했어요. 왕이 진짜 거의 태산만한 존재를 이런 일반 백성한테 우러러 봐야 할 그런 엄청 큰 산이면 태산이죠. 제일 큰 산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 손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좀 와봐. 근데 태산이 부르고 임금이 부르는데 안 갈 수 있네.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 길에서 임금이, 이 태산 같은 임금이, 야, 너 거기 좀 와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도 못 마주치죠. 막 이러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건 왕이 부르는 거다. 그렇게 해서 부를 징,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왕께서 어디서 부르시냐? 길에서. 뭐 행차 나가셨나 보죠? 왕이 부수가 아닙니다. 왕은 부수가 아니죠. 이거 원래 부수는 이 붓을 오기라고 제가 하는데 이건 아니고 이 길에서 부른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뭐 징집한다고 하죠. 부르는 거, 징집했다. 물건을 거두어들이는 거, 사람도 징집한다고 하죠. 그리고 징후, 무슨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낌새, 징후. 그리고 징병 검사 많이 해줘. 저도 군대 갈 때 징병 검사 받았는데, 그리고 특징, 상징 할 때 징수도 이렇게 불러들여서 거두는 거죠. 징수.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징계할 징자, 징계한다. 징계한다는 게 뭘로 징계할까요? 뭐 말로 징계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 마음에서 징계한다고 봤어요. 여기서는 마음에서 저놈을 좀 벌줘야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먹고 징계를 내리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무슨 붓으로 쓰입니다. 제가 끊을 때 되니까 자꾸 말이 꼬이는데요. 마음이 붓으로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위에 그대로 그냥 또 밑자 쓸 뻔했어요. 이 밑자 위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쓰려고 했어요. 여기 걸 써야 되는데 임금왕에 이렇게 해서 징계한다. 누구를 징계한다, 벌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징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징계, 징치, 징역 산다고 그러죠. 그 교도소에서 노동하는 거, 그걸 징역이라고 하는데, 징벌, 응징한다고 그러죠. 너 응징할 거야. 막 뭐. 그러는데, 권선징악할 때도 이 징자를 쓰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21강 벌써 마무리됐네요. 정말 어떻게 뭐 강의하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어요. 여러분들도 진짜 빨리 갔다고 느끼실 거라 전 믿어요. 네, 믿습니다. 벌써 20강 넘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6강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주셔서요. 유종의 미를 우리 같이 얻어요.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